안녕하세요. 11월 12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금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주간의 주가를 정산을 하는데 오늘은 잠시 어제에 저는 HLB에 38,5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많은 HLB의 가족분들 중에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종토방이나 이곳저곳에서 리픽싱 35,800원 이러한 언급이 많이 나오셔서 이해도 안 되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잠시 리픽싱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선 정리부터 하고 그리고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시간으로 차분하게 한번 배워두시면 대단히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을 합니다. 그래도 25년 이상을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 가격의 조정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10월 20일에는 HLB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금액은 570억 원이고 있고요. 잠시 뒤에 HLB의 전자보고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보고서보단 전자공시죠. 570억 원을 어쨌건 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 570억 원 자금 조달의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었습니다. 바로 G3BNT이고 그리고 행사 가격은 51,262억 원입니다. 신주 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570억 원을 한 주당 이것은 채권이고요. 나중에 1년 뒤에 이 사채를 받은 곳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채권 만기일에 이자를 받아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것은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돈을 벌어가게 되죠. 이자 때문에 이 사채 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51,262억 원이고요. 570억 원에 해당해서 발행할 주식은 111만 1934주가 됩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 기간은 이때부터 1년 뒤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요 발행 가액보다도 행사 가격보다도 주식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3개월마다 이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570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 행사 가격과 이 발행할 주식의 곱하기를 하게 되면 570억 원이 나와야 되겠고요. 이 행사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이 발행 주식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발행회사 김영식 보통 주식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될 경우는 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이 행사 가격을 조정합니다. 3개월마다 물론 행사 가격보다도 주가가 위에 있게 되면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할 경우에만 이 행사 가격은 낮추어지고 그에 따라서 발행할 주식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이 행사 가격이 끝없이 조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최저 조정가액인 35,883원까지를 낮춰지고, 그렇게 되면 이 주식수는 570억 원을 35,883원으로 나누게 되면 발행할 주식수가 대단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올랐을 적에 이 발행할 주식수를 시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가는 올라가 있고 발행할 주식수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상당한 부를 더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시비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사채권을 가지고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1년부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에 3개월마다 주가가 만약에 뚝뚝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발행할 주식수는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최소 1년, 2년 정도에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가가 상당히 올랐을 적에 많은 금액을 받고자 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자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금감원 전자공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요, 여기에 10월 21일 요 부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권 발행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살펴를 보게 되면요.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발행 결정 570억 원이고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자금 조달의 목적이다. 그리고 만기 이자율, 만기가 되었을 때 언제요? 만기는 2026년 9월 20일까지 만기일은 이게 되면 1%의 이자를 받고요. 사채 만기일은 2026년 10월 20 밀이 되는 것입니다. 행사 가격은 51,262원이고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111만 1934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행사 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 가격의 조정, 리픽싱이라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공식과 여기에 따라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복잡한 것은 생략을 하고요. 최저 조정가액은 35,883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 3개월마다 이렇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것이죠. 보통 제약바이오에서는 거의 제가 본 바로는 수십 년째 80% 이상 거의 90% 이상은 최저 조정가액에 해당을 찍고 주식수는 늘어나고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적에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큰 수익을 보통 500%, 600%들 몇 년, 2년, 3년 만에 500%, 600%를 많이 수익률을 내는 그러한 사항도 많습니다. 이제 리픽싱 이야기는 그만두고요. 누구나 다 현재의 고점 대비 저점이 되는 HLB 생명과 HLB 제약 또는 넥스트 사이언스 등등 모든 종목들이 큰 폭으로 가격이 조정이 됐죠. 제가 사는 근거는 어제 오후에 영상에서 밝힌 바처럼 이렇게 모멘텀 보조 지표가 파란 물웅덩이 있을 때는 나누어서 최소한 3번 나누어서 단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하락을 할 때도 반드시 반등이 한번 나오기도 하고 주가가 오를 때도 상승과 하락의 진행이 되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또 반등. 이와 같이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 원칙 각자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멘텀의 이 보조 지표가 파란 물웅덩이에 있다라면 이런 보조 지표도 수치가 마음대로 바뀌죠. 14, 7, 14, 5, 9 등등 각자의 맞게 수치는 각자 조절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파란 물웅덩이가 들어와서 저기는 이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세가 하방으로 열려져 있을지라도 단기 반등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반등을 하고 밀리게 되면 털면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8,500원에 샀는데 오늘 금요일에 또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매수 시점을 정하고 또 샀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3, 4의 비율로 세 번 정도를 나누어서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반등이 나올 적에 산 가격보다 위에 있으면 그냥 익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살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밀리게 되면 한 번의 매수 부분을 익절시키면 됩니다. 보통 익절을 못 하더라도 생각과 다르게 되어도 1%든 0. 몇 프로든 아니다 싶을 때는 커트 시키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하락 추세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샀다라고 단기든 스윙이든 간에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단기 매매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1차 매수했다 그러한 소리입니다. 현재는 엄연한 하락 추세가 분명합니다. 이런 말이고요. 조금 전에 리픽싱 내년 10월 20일 날 이렇게 사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3개월 후마다 5만 1,000원대였었죠. 잠시 한번 볼까요? 51,262원의 행사 가격인데 현재는 벌써 38,800원입니다. 분명히 이 상태로 간다라면 물론 1월 20일 3개월이 되는 해에 6만원 가게 되면은 또 평균을 내고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5만 1,000원보다 위다 그러면 리픽싱 가격의 재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1월 20일이 됐을 때도 5만 1,000원 아래에 머물러 있거나 그러면 3개월 동안의 어떤 시기에 의해서 가격이 재조정, 리픽싱을 가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는 이와 같이 38,500원에서 오늘 금요일 반등이라든지 현재 나스닥 선물은 70포인트를 넘고 있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HLB를 78,568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오늘의 대차를 보겠습니다. HLB 대차는 73,000주를 또 대여를 하고 상환한 78,000주. 현재 공매 세력의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 1,450만 주. 현재는 1,400만 주에서 1,500만 주 사이에 늘 보유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73,000주는 또 누가 빌렸을까? 외국인이 빌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67,000주를 빌려주고 67,000주를 차입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27,00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대차는 17만 주를 빌립니다. 17만 주를 대차를 하고 5,600주 상환하고요. 누가 17만 주를 했는가를 살펴를 보게 되면 11월 11일 16만 7,000주 7,383주를 외국인이 빌려주고 외국인이 차입을 했네요. 따라서 HLB 생명과학은 오늘 금요일이든 또는 파생 상품이든 간에 이렇게
대차 차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를 친 거나 파생 상품에 사용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또 어제죠. 11월 11일 HLB보다는 HLB 생명과학이 조금 더 높은 하락률을 현재 보이고 있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HLB 생명과학은 모멘텀의 보조지표가 아직은 파란 물웅덩이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가격 조정이 HLB보다는 조금은 더 하락할 확률이 좀 높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전저점 오른 것이 하나도 없죠. 따라서 41,000원 초반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간에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1차적으로 매수했던 38,500원 요 자리는요. 조금 전에 보았듯이 최저 리픽싱 가격은 35,800원입니다. 그런데 그 38,500원이 이 노란 선의 위치죠. 그러면 38,800원 주당 3,000원의 하락 구간입니다. 물론 더 내릴 수도 있겠고요. 따라서 충분히 1차로서 38,500원이면 충분히 최저 리픽싱 가격과 주당 3,000원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1차 진입할 는 어떠한 제 나름의 근거가 되어서 누구나 다 끝없이 하락할 것 같지만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하락을 할지라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반등이 이루어지고 여기도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을 할 때지만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런 곳에서는 반등이 대단히 작았죠. 이럴 때는 주의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이 자리에서는 매도의 견지보다는 저점 매수의 그 구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명확한 매매 원칙을 가지셔야 후회가 없는 것이고요. 일봉상에서 항상 차트는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일봉상에 이렇게 다시 출발할 때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이 파란 물웅덩이는 너무 많이 팔았다, 지나치게 팔았다, 과매도 그라운드 땅바닥의 상태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분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차 진입을 했다는 것이고 오늘 금요일에 반등의 모색을 기대해 보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리픽싱 하려고 한다면 가격보다는 기간이 아직은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겠고요. HLB 생명과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상승할 때의 이러한 시작점, 상승할 때의 10,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0원보다 좀 높다라고 보더라도요. HLB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우하향으로 가격 조정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미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HLB 제약을 할까, HLB를 할까 이왕지사 HLB가 이제 저는 주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 그래서 HLB를 선택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되고요. 현재 이제 12시 51분이 되네요. 현재 나스닥은 46포인트, 나스닥은 100포인트 상승,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90포인트, 새벽녘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8시 한 4, 50분 경에 미증시 한번 잠시 새벽녘 어떻게 끝나는가 보고 확인하면서 시장을 관찰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많은 식구분들 힘내시기를 바라고 주가는 끝없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섣부르게 지금은 관망의 위치
아직은 장기적인 물량을 담을 때는 아니다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 오늘 정도는 어제 정도는 좀 담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영상 그리고 주식을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가격 조정 리픽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리픽싱 그리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작전으로 인해서 주가의 고점 저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러한 부분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불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